사이다 무비튼. 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결혼하고 얼마간은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아내는 나를 홀대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둘이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나 피곤하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라고 한 적도 있고, 오늘 나 늦으니까 저녁은 혼자 차려 먹어. 또? 이번 달만 해도 벌써 5번째인데? 기분 나쁘게 그걸 또 하루하루 세고 있었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지 라며 밥을 차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내는 전업주부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을 놀러 다니기만 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아내는 내게 이혼하자고 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물론 나는 깜짝 놀랐다. 뭐?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우리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부분에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나를 집에 가두려고 해.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너도 놀고 싶을 땐 나가서 놀다 오잖아. 아니야. 당신이 자꾸 날 가둔다니까? 아내는 계속 감정적이었지만 나는 아내를 이성적으로 대했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어느 날은 집에 처음 보는 여자를 데려왔다. 그리고 우리의 이혼 이야기에 그 친구도 함께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도 없이 데려온 거라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집에 온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함께하게 됐다. 이제 그만 인정해, 이 쫌생이 같은 인간아. 내가 인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와 아내가 서로 설전을 벌이던 중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그 친구가 자리를 떴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조용해지더니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 난 멘붕. 때리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누가 좀 도와줘요! 뭐에 홀린 듯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아내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 후 바닥에 컵을 던져 깨뜨리더니 탁자를 향해 쓰러졌다. 그때 마침 친구가 돌아왔고 쓰러진 아내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괜찮아.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를 때렸어.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게 너무하시네요. 이혼하기 싫다고 아내를 때리는 게 어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아내를 때렸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친구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아내를 때리다니 최악이네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지수 몸에 난 상처는 뭔데요? 그건 지수가 스스로 자기 몸을 때린 거라고요. 나는 사실을 말했지만 그 친구는 내 말을 무시한 채 결국 경찰을 부르고 말았다. 경찰이 오자 아내는 겁먹은 척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몸을 벌벌 떠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진짜 여배우로 착각할 정도로 연기가 리얼했다. 게다가 그 친구까지 합세해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아닙니다. 아내는 스스로 자기 몸을 때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내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나를 의심했다. 남편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내가 범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사실 제가 아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해뒀는데요. 그 영상으로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자기 몰래 그 상황을 찍은 사실에 화가 난 아내는 야비한 새끼, 몰래 녹화를 해? 라며 지금까지 조용했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뭐야, 폭력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겁먹고 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하자 나를 착 째려봤다. 경찰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아내의 그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녹화한 비디오를 확인했다. 누가 좀 도와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비디오에는 아내가 스스로 자신을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놓고 뛰어나갈 타이밍을 재고 있던 친구의 모습도 선명히 찍혀 있었다. 김현주 씨, 지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자작극 맞죠? 경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아내는 정색하며 네가 자꾸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부부 문제는 민사개입 못하는 거 맞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라며 이번에는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다. 사과로 끝날 거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허위사실로 경찰을 이용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진짜요?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을 장난으로 부른 건가요? 대체 경찰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며 전곡을 찔린 두 사람은 쫄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곧바로 연행되어 갔다.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아내에겐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다. 살짝 놀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꼴을 당하게 하다니. 라며 내 탓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을 의뢰했다. 아내가 저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꺼림직해서요. 아내의 행동이 의심되신다면 아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시죠. 괜찮은 흥신소 소개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흥신소의 뒷조사로 인해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생각보다 충격을 받진 않았다. 불륜 상대는 같은 회사의 이동현 씨였습니다. 부인분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바로 그러겠노라고 답했고 그 후 나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변호사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증거를 들이밀었다. 부인이 한 행동은 매우 악질적이라 사료되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요? 말도 안 돼. 나를 속여 이혼한 후 상간남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아내는 허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상간남은 저희 두 사람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굳이 내가 두 사람의 위자료를 더할 이유는 없지. 이 질문에 변호사는 냉정하게 아니요, 이동현 씨의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라고 했고 상간남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나는 무사히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우리는 이혼했다. 나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도 알렸다. 회사에서 바람이라니.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륜 사실이 직장 상사에게도 보고되었고 소문은 회사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간남은 자진 퇴사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남도 같은 방법으로 이혼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일로 상간남의 아내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고. 하지만 나와 아내는 이미 끝난 사이였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한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난 이미 모든 처벌을 다 받았다고. 라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처벌을 다 받았다는 건지. 당연히 자신의 죄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갚아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내가 알 바야? 잘 가라 라고 말해줬다. 주부로만 지내서 직장 경력도 없던 아내는 많은 금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 사정사정한 결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고 한다. 아내의 친정은 엄청난 깡시골로 이웃도 몇 없는 곳이다. 덕분에 이웃들 모두가 아내의 소문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며 아내를 매일 구박한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